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3D 맥스의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책을 사 보시면 될 텐데, 혹은 헬프 파일만 보셔도 될 텐데, 굳이, 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의 그 기본 쉐이더는 불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린이 그만큼 현실 세계에 있는 재질 중에 불린 쉐이더의 계열의 재질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불린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색을 좀 주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개 복사를 해서 두 개의 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린 쉐이더고 퐁 쉐이더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퐁을 먼저 할게요. 두 번째 거를 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을 줘야 되겠죠? 100 주고 50 겠습니다. 얘도 100 주고 50 주겠습니다. 첫 번째 게 블린이고 두 번째 게 퐁입니다. 어, 이미 여기에서도 차이가 보이죠? 일단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블린이고 이쪽이 퐁입니다. 어, 여기에서도 지금 아주 큰 차이가 안 나타나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퐁이 훨씬 더 강한 하이라이트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퐁 쉐이더의 설명을 보면 퐁 쉐이더는 페이스 간의 그 가장자리를 그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요. 아주 그 리얼한 광택을 내준다는 거죠. 일반적인 서페이스에. 그래서 이 쉐이더는 보통 뭐 이거는 알고리즘적인 얘기인데 뭐 페이스의 뭐 법선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법선으로 말 그대로 퍼펜디큘러 값을 하이라이트 오브젝트의 노말과 퍼펜디큘러가 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광택이 좀 세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택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광택이 좀 센다고 느끼는 재질에 쓰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맥스 책들에는 플라스틱이 나오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건 다 헛소리고요. 플라스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책들이 다 맥스 책은 이 책이 저 책 보고 베끼고 저 책이 이 책 보고 베껴서 잘못된 부분은 다 잘못되게 쓰는 아이러니한 우리나라 맥스 책이 많은데요. 플라스틱도 광택이 센 게 있고 광택이 없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에 쓴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절대 그거랑 상관이 없고 어떤 재료든 상관없이 광택이 하이라이트가 세고 광택이 하이라이트가 폭이 좁으면서 그 다음에 좀 불규칙적인 광택 그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좀 불규칙한 광택 있죠? 그런 광택에도 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라믹 타일이나 약간 아주 깨끗하고 반듯한 세라믹 타일도 좋겠지만 약간 표면이 돌칠이 우둘둘한 그런 세라믹 타일 그리고 고광택 유리 뭐 고광택 쇠도 괜찮고요. 예, 그런 느낌으로 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는 보면 블린 쉐이딩은 퐁 쉐이딩하고 좀 미묘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라이트가 좀 약하고 라운딩 넓고 약간 약하다는, 예, 둥그런 약한, 뭐 라운더가 둥글다는 뜻도 있지만, 예, 약간 약하다는 느낌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프트 파라미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블린, 오린 레이어 블린, 그리고 퐁 하이라이트처럼. 그래서 퐁 쉐이딩이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소프트 메뉴가 있어요. 이 소프트를 값을 높이면, 예, 하이라이트가 매우 소프트하게 되죠. 그래서 이 퐁은 하이라이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버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번을 잡을 때 이제 이 소프트를 많이 좀 쓰거든요. 근데 분리는 말 그대로, 예, 이미 여기가 오히려 좀 반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게 좁으니까 더 세구나 분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더 약하게 하이라이트가 똑같은 하이라이트에도 더 약하게 나오죠.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폭만큼 이 소프트 메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블링 같은 경우는 똑같은 퐁하고 내가 퐁으로 쓰려고 했던 재질하고, 그러니까 광택이 나는 재질로 쓰면 되는데, 요건 약간 너무 광택은 아니야. 이건 플라스틱인데 조금 뭐 완전 반딱반딱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블러리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약간 블러리 리플렉션, 좀 맹한 광택 정도의 재질을 쓰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맹한 유리, 맹한 세라믹 타일 다 똑같아요. 얘는 조금 더 고광택 세라믹 타일, 그러니까 고광택 플라스틱. 얘는 조금 광택이 덜 나는 플라스틱. 이거지. 뭐 퐁이 플라스틱 재질이고 뭐 분리는 뭐 아니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광택이 좀 더 세게 받느냐 덜 받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왜 퐁하고 불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애니소트로피가 안 나와 있네. F 파일에 왜 안 나와 있지? 제가 여기 있네요. 애니소트로픽 쉐이더 있습니다. 애니소트로픽 쉐이더는 말 그대로 퐁하고 불린해서 그만 나오는 그 원형 형태의 스페큘러를 말 그대로 애니소트로픽, 그 타원형, 네, 엘립티컬 타원형의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타원형의 동그란 하이라이트가 안 생기는 거 뭐가 있을까요? 헤어, 머리나 그 다음에 유리도 동그란 게 잘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브러쉬 메탈, 네, 브러쉬드 메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줄이간. 그 다음에 베이직 파라미터는 뭐 분리랑 퐁쉐이하고 똑같아. 근데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파라미터하고 다르다는 거죠. 디퓨즈 레벨도 뭐 오린 레이어 분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셨는데요. 했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 브러쉬 헤어나 뭐 브러쉬 메탈이나 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꼭 여기서 글래스라고 했는데 꼭 글래스가 아니고 뭐 유리도 동그랗게 하이라이트 맺히는 유리가 있죠. 근데 동그랗지 말아야 되는 경우, 예, 쓰는 거죠. 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옆에 했었군요, 제가. 자, 똑같이, 아, 얼마죠? 100하고 50이군요. 어, 똑같이 줘도 스페큘러가 뭐 스페큘러라고 해도 되고 하이라이터라고 해도 됩니다. 스페큘러가 어, 세로로 길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근간은 이 애니소트로픽의 근간은 폭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하이라이트가 좀 광택이 옆으로 넓게 나오죠. 같은 값이라면 애니소트로피 값이 바로 이 가로 대 세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이라고 놓으면 완전히 세로로 찢어지고 0이라고 놓으면 똑같죠. 안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가로 대 세로 비율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하려면 이 각도를 돌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각도를 돌려서 동그랗지 않은 하이라이트 오브젝트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쉐이더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쉐이더입니다. 당연히 이게 나왔을 때는 좀 센세이션을 했죠. 왜 이제 나왔냐?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예.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도 당연히 예, 세로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뭐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있는 아이의 오브젝트가 동그랗게 먹은 건 이상하죠. 물론 이게 동그랗다고 해서 진짜 동그랗게 먹지는 않지만 예, 좀 넓게 해볼게요. 오브젝트 자체 표면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동그랗게 먹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이걸 동그랗게 먹게 하려면 진짜 뭐 스피어에다가 줘야지만 이게 동그랗게 먹겠죠. 예. 스페큘러의 모양이라는 거는 오브젝트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서페이스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원에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 보이는 거죠. 예. 사실은 근데 이 브러쉬드 머탈 아까 이렇게 줄이한 이런 거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이게 그 뭐 요긴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제한된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성돼야 되는 경우 어, 그 이 스페큘러가 동그랗느냐 동그랗지 않느냐 정도는 맵으로 보통 만들지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 모양이 세로 모양이다 이래서 뭐 퀄리티가 훨씬 뛰어나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뭐 헤어에 들어간 아까 헬프 파일에 뭐 헤어나 브러쉬 메탈에 쓴다고 많이 했는데 사실 헤어나 브러쉬 메탈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어나 브러쉬 메탈에 이 스페큘러나 글러시니스 웹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지 사실 이걸로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하이라이트라도 야 세상에 동그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진짜 이런 구호 오브젝트나 동그랗게 들어가지 보통 아까 말했던 헤어 브러쉬 메탈이나 사람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는 일자로 거의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매핑 소스를 만들어서 스페큘러 레벨 맵이나 혹은 글러시니스의 맵을 줍니다. 지금 제가 뭐 포토샵에서 만들기엔 그렇고 이해를 살짝 돕기 위해서 덴트를 줄까요? 덴트를 주고 얘를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늘리고 렌더링을 하면
네, 스페큘러가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스페큘러의 모양은, 네, 내가 동그란 모양이 별로 보기가 싫다 이러면 랩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네, 스페큘러 랩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에 동그란 게 한 개가 나오는데요. 동그란 게 한 개가 나오는 이유는 렉스는 라이트를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 라이트 두 개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라이트를 주게 되면 또 다르게 맺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라이트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뭐 정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걸 하나의 딱 단어로 정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자, 이렇게 하면 아까 한 개가 나오던 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라이트가 몇 개냐,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스페큘러 모양이 결정이 되고, 맵을 그러시니스나 스페큘러 레벨 맵에 어떤 맵을 주냐에 따라서 스페큘러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써서 뭐 세로로 만드는 이유는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글러시니스의 덴트가 아니고 체커를 써보면 더 확실하게 눈에 확 보이겠죠. 보시면 하이라이트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4분의 1로 자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페큘러의 모양을 맵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 쉐이더. 메탈 쉐이더는 메탈릭처럼 보이는 서페이스에 약간 묵직한 느낌의 서페이스를 에다가 메탈 쉐이더를 주면 됩니다. 똑같은 하이라이트라도 디퓨즈 색깔이 훨씬 더 묵직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꼭 책에는 이게 메탈 쉐이더니까 쉐이더 이름이 메탈이니까 메탈에다 준다, 이런 허접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매뉴얼이고요. 똑같은 하이라이트 값이라도 훨씬 강하게 먹고요. 하이라이트가 세게 먹고. 얘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150이었죠? 그리고 디퓨즈가 훨씬 어둡죠.
같은 값이라면 물론 얘보다 얘가 광택이 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같은 값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세기를 줬을 때 훨씬 더 세게 먹는다는 거죠. 디퓨즈 부분은 같은 색깔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크하게 먹죠. 그래서 얘는 메탈 쉐이더라 해서 진짜 메탈 재질에다 뭐 메탈 재질에다가 준다고 안 될 건 없지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탈 맥스 책에 무슨 메탈이니까 이거는 금속 재질을 준다 이런 헛소리는 잘못된 얘기고요. 쉐이더를 만든 목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묵직한 재질, 나무라도 좀 묵직한 나무겠다 그러면 메탈 쉐이더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 재질을 하는데 유리가 가볍고 그런 느낌의 무리가 아니고 두꺼운, 두께가 두꺼운 묵직한 유리 느낌을 내겠다 그러면 메탈 쉐이더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똑같은 색을 줬을 때 디퓨즈 색을 줘도 혹은 디퓨즈 매핑을 줘도 묵직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디퓨즈와 스페큘러의 그 경계가 엄청나게 강하면서 세죠. 그런 재질, 묵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세게 한다고 해서 세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낮추면 또 오히려 퐁이나 불린 재질보다 더 낮게 들어가요. 퍼지는.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을, 중간이 없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재질, 묵직하면서 이렇게 블러리 리프렉션, 광택이 좀 없는 것도 메탈 재질이 좋고, 묵직하면서 광택이 센 것도 메탈 쉐이더가 좋습니다. 그런 재질의 특성을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쉐이더는 써있죠. 애니소트로픽이랑 매우 비슷한데 이제 스페큘러를 두 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는 아주 환영을 받고 아주 좋은 겁니다. 설사 애니소트로픽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 다시 그렇게 뭐 많이 쓸 일이 사실은 없는데 이 멀티레이어는 꽤 나왔을 당시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트를 두 가지 톤으로 했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보통은 고수들은 혼합 재질을 많이 써요. 재질이라고 해도 컴포지트 혼합 계열 재질 뭐 믹스, 마스크, 컴포지트 이런 혼합 계열 재질을 많이 쓰고 머터리얼도 혼합 계열을 많이 씁니다. 블렌드 같은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스페큘러도 두 개를 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스페큘러를 뭐 두 개를 못 섞었냐 그건 아니죠. 블렌드라는 머터리얼로 두 개를 섞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 개의 재질에서 스페큘러를 두 개를 줄 수 있다는 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고급스러운 거는 두 톤이 항상 예뻐요. 톤을 두 개를 주는 게 예쁩니다. 그래서 한 톤을 주는 것보다는 두 톤을 주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건 디퓨즈도 마찬가지고 스페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퍼스트 스페큘러를 좀 약하고 넓은 약하고 좀 넓은 스페큘러를 주고 두 번째 아이를 밝고 얇고 센 아이를 줘서 하이라이트를 두 톤으로 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이라이트 약하고 넓은 것과 얇고 센 이렇게 두 톤을 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질감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렌더링을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거는 역시 라이트가 여기 샘플구에 나오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저거는 샘플구에는 라이트가 주라이트하고 백라이트 두 개밖에 없는 거지만 실제 씬에는 라이트 뭐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톤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색을 말도 안 되는 색을 줘보면 두 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하이라이트가 두 톤이 나오죠. 파란색이 여기 이렇게 얇게 퍼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멀티 레이어는 아주 스캔라인 렌더를 당시에 제가 애용했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쉐이더입니다. 오린 레이어 블린 쉐이더는 오린 레이어 블린 쉐이더는 역시 블린 쉐이더가 근간이 되었다고 하죠. 블린 쉐이더에서 번영이 일어난 건데요. 이거는 디퓨즈에서 하고 디퓨즈 레벨에 러프니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블린은 여기 메뉴 보세요. 여기 메뉴하고 오린 레이어 블린하고 여기 메뉴가 다르죠. 다시 한번 여기 디퓨즈 레벨 이런 메뉴가 없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러프니스도 있죠. 이게 지금 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머터리얼이 매트하다는 얘기죠. 더 매트, 물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더 광택이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광택이죠. 그래서 이 섀도우는 매트한 아주 광택이 없는 서페이스가 같은 패브릭, 천이나 테라코타는 뭐 그 도자기 찰흙 생각하면 돼요. 찰흙 같은 그런 흙토기 그런 거에 아주 매트한 뭐 복숭아 껍질이나 복숭아 같은 광택이 거의 없는 복숭아 겉에 껍질,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찰흙 같은 매트한 느낌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해도 천 같은 재질이 가장 많이, 천은 거의 광택이 없죠. 그래서 천뿐만 아니고 내가 이 오브젝트에 광택이 주기 싫다, 광택이 없다. 고무인데도 광택이 있는 고무가 있고 광택이 없는 고무가 있죠. 그런 식으로 광택이 없는 재질을 주고 싶다 하면 오린 레이어 블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거죠. 거의 튕겨내지 않고. 자,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스트라우스 쉐이더는 메탈릭 서페이스에 이제 쓰면 좋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메탈 쉐이더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스트라우스는 제가 이쪽에 인코딩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버벅됩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절대 제 시스템이 허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기가 없어요. 스페큘러 레벨이 없어요. 그 글러시니스, 마치 그 다른 데서 글러시니스를 조정하면 글러시니스는 그 광택의 폭이거든요. 폭만 제어가 되는데 얘는 글러시니스 하나 가지고 폭과 세기가 모두 조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메탈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퐁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 메탈리스에 빵을 넣으면 그냥 퐁 쉐이더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0% 넣으면 메탈 느낌이 10%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메탈 쉐이더 설명할 때처럼 진짜 금속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썼는데 아주 좋은 거죠. 그냥 메탈 쉐이더는 너무 묵직하다. 아까 극과 극밖에 없다 그랬죠. 아예 막 광택이 세고 묵직하거나 아예 광택이 거의 없고 뭐 별로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얘는 퐁에서 살살살살 섞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퐁 재질인데 느낌이 너무 가벼워. 물론 이걸 묵직하게 하려면 매핑 소스 자체를 포토샵에 가서 좀 어둡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싫으시면 똑같은 매핑 소스를 줘도 여기서는 묵직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묵직함 정도를
이렇게 50 하게 되면 폼과 메탈을 5대5로 섞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직함 정도를 메탈리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랜스루센트 쉐이더. 이 트랜스루센트 쉐이더는 블린 쉐이더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블린 쉐이더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 개가 있죠. 예. 아버지가 퐁, 블린, 메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스트로우스는 메탈이 아버지가 되겠고, 오린네어 블린 이런 것들은 뭐 블린이 아버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랜스루센트도 그러니까 블린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블린에서 변형을 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투명도를 접합을 한 건데요. 이 투명도가 진짜 뭐 유리처럼 투명한 이런 투명이 아니고요. 패스트로우에서 얼마나 그 투명한 게 이제 투가 되는 그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캐터 방식이죠. 그러니까 투과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한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리는 그냥 투명한 거죠. 그래서 유리 재질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재질에 쓰냐면 이건 투가니까 바로 프로스티드 엣지드 글래스. 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손전등을 어두운 데서 손전등을 이렇게 귀신놀이 할 때 손전등을 세로로 세우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막으면 그 손전등 속이 빨갛고 겉으로 나갈수록 점점 어둡게 빨갛게 되죠. 스캐터링 하는데 SSS라는데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하는데 사람 살결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무잎도 마찬가지죠. 나무잎도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가장 강하게 받은 부분이 더 투명해지고 점점 불투명해지죠. 그럼 또 어떤 게 있어요? 양초 그 캔들 그 재질이 촛불이 붙였을 때 촛불이 가까운 부분은 되게 약간 투명해 보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투명해 보이죠. 이런 것들.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 사람 피부도 뒤에서 태양을 때렸을 때 귀 끝을 보면 그 피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트랜스루센트 이걸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창호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한지나 그걸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달면 스탠드에서 그 불빛이랑 가까운 부분은 더 투명해 보이고 멀어질수록 좀 불투명해 보이죠. 이거는 유리의 투명도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루센트는 그런 스캐터링, 빛에 의해서 투과되는 투명도가 좀 달라지는, 점점 달라지는 이런 계열의 재질에 쓰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창호지 같은 게 있겠죠. 유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분이 투명한가를 결정해주는 백사이드 스페큘러도 정할 수 있고요. 필터 컬러도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된다면 필터 컬러를 살짝 비슷한 톤으로 하고 이걸 완전히 다른 톤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트랜스루센트 값을 설정해주면 두 개가 뭘로 해야지. 네, 이 값에 의해서 이 투명도는 말 그대로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투명도를 조정하는 거고 이게 바로 아까 빛에 의한 그 투과율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잘 예쁘게 나오진 않겠지만 잘 보일 줄 알고 했는데 그닥 잘 보이진 않네요. 세팅이 좀 제대로 된 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옆에서 인코딩하고 있으니까 진짜 느리네요. 뭐 오터리얼 에디터 장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스페큘러 레벨을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두께가 있는 오브젝트보다는 살짝 사실 제가 이 스캔라인 렌더러 시절에는 이 트랜스루센트를 뭐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스캔라인 시절에는 트랜스루센트가 없었고요. 저 트랜스루센트가 나와 있을 때는 이미 뭐 V레인이 뭐니 이런 GI 계열의 렌더러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라 GI 계열 렌더러에 이미 나와 있든지 아니면 SSS라고 그런 재질들이 이미 판을 치고 있을 때라 SSS 재질의 계열의 그 트랜스루센트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재질 따위가 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죠. 거의. 네. 필터 컬러가 나오고 있죠. 빨간색. 네. 이렇게 이 투명도를 아예 없애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가 그냥 일반 회색 재질일 때는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밖에 라이트가 하나도 없고 안쪽에 있는 라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죠, 전혀. 예. 근데 효과를 주려고 셀프를 좀 줬는데 얘는 빛에 의해서 이렇게 투과가 되죠, 재질이. 예. 안에 라이트가 있고 그림자를 키면 원래 오브젝트를 인식하기 때문에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켰거든요. 이게 트랜스루센트 쉐이더 이런 겁니다. 다 했죠. 예.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이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